세계 최강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세계 원유의 20%가 흐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꽉 막혀 있죠. 대체 왜 미국은 이 좁은 물길 하나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쩔쩔매는 걸까요? 전쟁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이란의 해협 해수의 가능성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낮은 확률로 판단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해협 봉쇄가 가져올 구체적인 경제 타격 시나리오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요. 이란이 길을 막으면 자신들의 석유 수출길도 막히는데 설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 라는 계산이었죠. 작년 여름에도 이란은 말로만 위협했지 실제로 행동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란은 자신들의 기름은 중국으로 계속 보내면서 남의 길만 막는 치밀한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이 해협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미군이 고전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약 39km에 불과한 병목 구간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진짜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만 톤급 유조선들에게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죠. 이 좁은 길목 양옆에는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여러 섬들이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란은 여기에 지대한 미사일 기지와 감시 장비를 촘촘하게 배치해 항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미군 전투기가 가서 다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이란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고속정 수십 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스웜 전술을 써요. 덩치 큰 함정들이 이 신출귀몰한 보트들을 완벽히 방어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죠. 더 무서운 건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예요. 이란은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이용해 밤마다 몰래 기뢰를 뿌리고 있어요. 30만 톤급 유조선도 한 방에 침몰시킬 위력을 가졌는데 이란은 이런 기뢰를 최대 6,000개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뢰는 설치는 금방이지만 이를 찾아내 제거하는 소해 작업에는 수주일이 걸려요. 지금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미 군함들은 공격 임무에 100%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해군이 기뢰를 치우러 나서려면 현재 공격 작전에 투입된 군함들 중 일부를 차출해야 해요. 공격력을 유지할지 길을 뚫을지 선택해야 하는 전술적 딜레마에 빠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운사들이 미군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미군은 위험이 너무 높다며 거절하고 있어요. 에너지부 장관도 곧 하겠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죠. 최첨단 정찰 자산으로도 바닷속에 숨은 재래식 기뢰를 100% 찾아내긴 어렵거든요. 전직 미국 공군 중장 클린턴 히노트는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화력이 있어도 좁은 수로에서 발생하는 비대칭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히노트 장군의 연구에 따르면 수로 개방을 완벽히 보장하려면 이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직접 점령해야 한대요. 하지만 대규모 지상전은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죠. 결국 군사적 승리보다는 외교적 타협이 유일한 영구적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여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에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표현하며 밀어붙이죠.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에요. 즉, 지금의 공급마비를 전략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의 타격은 실제합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고 미국 선박만 이용해야 하는 존스법까지 완화하려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죠. 핵심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리적인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이란의 이중적인 태도도 주목해야 해요. 전쟁 중에도 이란 유조선들은 해협을 통과해 중국으로 원유를 보냈거든요. 최대 고객인 중국은 이미 전쟁 전에 115일치 비축유를 확보해뒀죠. 마치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대비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란은 약해진 군사력으로도 미국의 가장 취약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군이 좁은 골목길의 매보곡 공격에 발이 묶인 형국이죠. 이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전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폭 드론이죠. 1980년대엔 없었던 이 기술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수조원짜리 이지스함이라도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면 방어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무부 관료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드론 활용 능력이 미군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분석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군 함정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노라 민간 유조선을 호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공격 작전에 투입된 자산을 호송 업무로 돌리는 순간 이란에 대한 화력 압박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 틈을 타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니는 호르무즈를 절대 놓지 않을 경제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줄줄이를 계속 조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 전략은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우방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예전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결국 이들은 미국 대신 이란과 직접 협상할 길을 찾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다르게 반응해요. 해운사들은 보험료 폭등을 견디다 못해 항로를 변경하고 있고 이는 모든 물류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작전 계획 단계에서 에너지부와 재무부의 분석이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는 소식통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즉 경제적 후파풍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무장관은 군사적으로 가능해지는 즉시 호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중해요. 정치적인 선언과 실제 바다 위에서 기뢰를 피하며 배를 지키는 현실 사이에 아주 좁은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최대 산유국 논리도 따져봐야 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 정유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가스비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게 되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양날의 검과 같아요. 게다가 이란은 이미 전쟁 전부터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해뒀죠. 이는 서방의 제재와 공격이 시작되어도 이란의 주요 동맹국은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치밀한 사전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인질극의 현장이 되었어요. 이란은 가장 좁은 목줄을 쥐고 있고 미국은 그 줄을 끊으려 하다 오히려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전문가들은 전쟁의 종식 시점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요.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킨다고 해도 이미 망가진 에너지 공급망과 불신에 빠진 우방국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던 히노트 장군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벌어지는 비대칭 전쟁은 첨단 무기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저렴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물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올라 있는지요. 좁은 물길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론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결국 무력으로 이 해협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미국의 패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